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담감들. 근데 이거는 이게 버블이라는 사실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AI 의료고, 두 번째는 네이버가 보여주면서 나올 수 있는 그 하이퍼클로버 X. 주가가 올라간 건 미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AI가 커지게 되면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미국 시장 좀 체크를 해보게 됐을 때 지금 분위기는 살짝 좀 조정을 더 여기 지지를 못했습니다. 지지하려고 무지 노력하다가 다음 레벨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13,500에서 자리 어떻게 트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시아 증시는 기분 나쁩니다. 상해 종합 증시 기준점 확 밀리고, 근데 중국 증시와 또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근데 거의 뭐 올 것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 좋지 않은 상황들이 그대로 펼쳐졌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남은 거 하나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어떤 부양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분위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크면 클 수 있었던 헝다 이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 글로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나왔던 거, 미국도 SVB 사태가 커지면 커질 수 있었는데 막 틀어막죠. 중국도 작년부터 나왔던 헝다 이슈 막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아직 파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터지면 크다. 근데 이번에도 또 터졌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그 컨트리 가든 이 회사가 올해까지 이자 지급할 게 7조 5천억인가 그렇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지금 각 정부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도 새마을금 고발, 뭐 PF 부동산 터지고 뭐 하고 하면 어떻게든 막잖아요. 그렇죠. 대책을 세워서. 네. 그래서 터지는 걸 그대로 놔둘 만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을 만한 건 그거 하나죠. 근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뭐 막 엉망이 되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긴급회의 소집됐는데 보통 오늘 아니면 내일 쪽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보고 그게 시장에 안정을 줄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대만 증시가 기준점 이탈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IT 쪽과 반도체 쪽과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자리 이탈됐다라는 얘기는 그날도 또 금요일날도 돌리려고 하다가 막판에 쭉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만 증시 여기 안정될 때, 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색깔이 왜 이러죠? 네, 될 때까지는 일단 반도체 그리고 IT는 시간 좀 걸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를 대변하는 쪽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랬습니다. 엔비디아. 네, 이거 뭐 3%대 또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관련된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즈, 뭐 램리서치 다 이런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한때 그 신고가를 내다가 8월달 들면서 두루룩 다 밀리는 거 보니까 이 모든 게 시간 좀 걸린다라고 얘기 드리고, 엔비디아가 왜 이번에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데 자꾸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리 AI 반도체의 어떤 버블에 초입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매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벌써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실적이 지난 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실적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좋을 수 없는 이유가 못 나갑니다. 지금 기판이 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는 지금 넘치고 폭발하는데 그거만큼의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거랑 똑같거든요. 자동차 쇼티지 발표, 그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 쇼티지 쪽과 똑같거든요. 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담감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어느 정도 기판 관련된 투자 마무리되고 성공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은 다시 저희가 알고 있는 눈높이까지 폭발합니다. 근데 그게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데, 이게 버블이라는 사실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버블껌이나 가서 씹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그냥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또 하나의, 미국 시장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도 자유롭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장주 무조건 잘못 공모도 쳤다가 항상 당하는 애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단 그쪽보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 IT 쪽,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성장단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반도체일 거고, 두 번째가 2차 전지인데, 이거 지금 힘을 쓸 만한 환경들이 지금 안 되죠.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무슨 또 하반기 업황 회복 뭐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또 1분기 2024년 1분기 쪽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잘 안 보이면은 후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개선 시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고 뒤늦게 또 쫙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미국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표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물음표. 2차전지도 지금 뭐 MSCI 리뷰 들어가서 기대감이 높다는 거는 그냥 수급 이슈입니다. 수급 이슈는 결국에는 수급 따라서 끝나게 되면 딱 멈춥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봐야 되겠죠. 본질적인 얘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기점에서 그러면 3분기 실적 좋아지겠느냐? 의문이죠. 아직까지 양극재 판가 관련된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비철금속 올라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구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구리는 당연히 중국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결론은 이 두 가지 쪽에서 섹터를 봤었을 때 성과를 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국의 변화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물음표겠죠.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다 시총 상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은 묵직하겠죠. 이런데 반대로 반도체 2차전지가 묵직해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큰 명제 이렇게 위축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아니거든요. 지금 예탁금은 다시 좀 늘었더라고요. 54조대 정도까지 들어와 있어서 돈은 많습니다. 그럼 시장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당장 안 되니까 기다려봐. 우리 여기 가서 오늘 하루라도 저 같은 마인드죠. 오늘 하루라도 한번 해보겠어 라는 마인드. 그러면 첫 번째 지금 회피 섹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중국 소비주. 이게 많이들 이걸 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 소비주 나오게 되면 그냥 예전부터 그랬다. 리오프닝 할 때 또 보복 소비 나왔다가 다 빠지고 뭐 한 얘기 나왔다가 빠지고 그래서 계속 우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관광객은 허용이 된 게 2017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때부터 그때가 사드 배치 보복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터 타격받고 그래서 자유관광이나 개별관광은 허용했는데 그때 수준과 같이 비교하게 되면 이때 중국인 관광객 90만, 이때가 60만입니다. 요 정도 수치, 그 전에 2019년도까지.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근거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60만 때 코로나19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단체 관광객이 정지가 된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게 거의 지금 6년 만이거든요. 그러면 요때 수치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 수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런데 나오는 수준을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주도 못 가겠구나. 제주도 저희 대표님이 그때 저희 잘해서 이제 라이브는 제주도 가서 하자. 연말엔 제주도 가서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요. 꿈이 날아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라이브는 물로 건너갔고, 그러니까 그냥 주식이나 열심히 아니면 제주도 땅을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때만큼의 열렬한 한국에 대한 걸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보니까 이쪽은 또 중국 소비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회피 섹터니까 지금 당장 벌어진 이슈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두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제바. 이쪽은 지금 벌써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하이테크, 빅테크들 다 줄줄줄 밀려도 지금 다우지수가 강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우지수에서 제약 쪽 강했고 여기다 내수 소비 쪽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쪽이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또 반대축입니다. 한때는 다우가 위축되고 또 빅테크만 쫙 갔었거든요. 이게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 한 축이었다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또 강하다라는 것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한참 또 나오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기술과 연관되는 AI 의료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은 지금 핵심적인 미국 쪽에서는 신약입니다. 그러게 지금 뭐 예. 분위기가 비만, 당뇨 그렇죠. 계속 그쪽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듣던 얘기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꾸 들려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래도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주도 이제 큰 나라. 예, 그래서 신약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신약 뭐 아까 비만, 당뇨 이쪽하고 조만간 치매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마네맘. 네.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일라이릴리가 그렇게 오르고도 안 빠지는 이유가 이런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챙겨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게다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만약에 이거 뭘 매매하나 고민스러우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코엑트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 ETF를 차라리 보시는 것도 괜찮다. 아예 그걸 그냥 넣어두게 되면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종목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아마 유심히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일별로 이제 PDF로 정리돼서 비중이 늘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아마 네이버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부대로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거 확인돼서 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늘어나는구나. 요거 한번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17일 날 타임폴리오에서 나오는 또 액티브 ETF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여기서 이 코엑트나 타임폴리오나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예전에 봤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냥 제약바이오.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 셈바를 안 들어가고는 말이 안 되겠죠. 일단 그건 기본으로 끼워 넣는데 그 밑에 단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유한양행이 들어가 있고 뭐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쭉 그냥 알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들이 잘 보시게 되면 뭔가 특화된 바이오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저희가 보던 인식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그걸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회피 섹터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기 싫다. 나는 그냥 짧게 매매했다가 그냥 더 기분이 안 좋았다. 당했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지 마시고요. 주도 섹터를 사셔야 됩니다. 주도 섹터를 모아가자. 그러면 이런 거 다 됐고 그러면 중기적으로 큰 두 번째 시장 이번에 조정 때 그래도 나는 중기적으로 모아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무시하시지 마셔야 될 게 AI입니다. 이쪽도 그냥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버블이 너무 심하게 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물론 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트렌드가 꺼져서 만약에 AI가 이제 잠깐의 트렌드가 앞으로 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 AI는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체크해야 된다 라고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은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쪽의 변화 일단 바라보는 게 저는 뭐 2달 전에도 그랬고 3달 전에도 그랬고 AI는 가장 확실하게 성과가 나오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땐 AI 의료밖에 없습니다. 네. 자꾸 뭐 실적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년에 대부분 기업들이 흑자 전환될 겁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 보니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JLK나 딥노이드가 솔직히 딥노이드는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AI 의료 쪽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회사 내용 모르고 또 그냥 수급 붙으니까 그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산업용 쪽입니다. 거기서 하나의 축이 되다 보니까 이쪽도 그동안 시총이 뭐 1,500억, 2,000억대 미치다 보니까 싼데? 라고 해서 나오는 거 정도지 실질적인 건 나중에 가면 탈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AI 의료고 두 번째는 네이버가 보여주면서 나올 수 있는 그 하이퍼클로버 X 이게 24일 날 발표가 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챗 GPT 만약에 이번에 나올
4.0과는 좀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워낙 이쪽은 강력한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칩이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했을 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기대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과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차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 두 가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라밭,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커지는데 또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강조드릴 거는, 저는 로봇은 그냥 AMR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화에서 한화 로보틱스라고 해서 사업 분할해서 AGV 쪽을 또 많이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좋은데 대당 차이가 납니다. AGV는 그냥 코드가 있어서 그것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치고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데 아예 최첨단인 AMR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로봇 쪽은 AMR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번에 아까 중국 소비주랑 관련돼서 화장품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화장품 쪽은 역시나 성장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ODM, OEM,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인디 브랜드로 성장하는 쪽, 네. 이쪽이 아마 대세일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은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밖에 되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도체인데 이번에는 일단 많이 올랐다가 지금 쫙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공정. 그러게요. 지금 소부장 쪽에서 너무 급격하게 빠진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기회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제 장비들 많이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기판 투자부터 하고 있다, 기판 투자부터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안 나오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오른 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죠. 다시 투자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라인업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레벨부터는 장비 발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올라간 건 미리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 근데 아니다 뭐 반론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AI가 커지게 되면 여전히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거 이번에 쭉 밀렸다고 하더라도 또 밀릴 겁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손절할 것이냐 막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은 내가 계속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쪽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공정 쪽의 대장주가 어디죠? 한미반도체죠. 네, 한미반도체부터 이렇게 쭉 있을 거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는 지금 또 성과 안 나오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네, 이 두 개 정도가 이제 주축이 되고, 하이닉스는 아예 그냥 메모리 쪽,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는 그냥 후공정 단에 나올 수 있는 쪽.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얘기하는 게, PR 기준으로 올해 설정한 상황 보게 되면 46배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는 반도체 업황들이 상반기까지 영향 끼쳤을 때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쪽이죠. 네. 근데 이게 아마 잘 보시게 되면 TSV 공정에서 지금 신규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비 업체들은 뭔가 앞으로 발주가 얘기되거나 예상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절대 증설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줄 테니까 신규 공장 들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장비 업체는 증설이 앞으로의 실적을 예고한다. 네, 고퍼는 앞으로의 실적을 봤을 때 댕겨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 밀릴 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게 지금 한미반도체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중에 떠 있죠. 공중에서 네. 이게 반등해주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이게 상당히 팍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렇죠. 네. 밀리면 사면 되죠, 뭐. 심플하네. 네. 뭐 그랬다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